딸이 시각장애를 가진 아버지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빛을 잃은 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캄캄함에서 딸의 언어로 다시 살아난 세상을 가진 아버지는 딸의 사랑으로 세상이 주목한 부녀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버지의 눈, 딸의 세상을 그린 이야기를 함께 시청해 보세요. 그의 삶은 언제나 색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들과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이나 만화에 몰두할 때 그는 종이와 연필을 손에 쥐고 세상의 풍경을 그려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해가 지는 노을빛을 그렸고 중학교에 올라서는 동네 강가에 비친 달빛을 스케치했다. 색연필이나 물감을 손에 쥐면 그는 마치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신처럼 느껴졌다. 선생님들은 그의 그림을 칭찬했고 친구들은 놀라워하며 따라 그리려 했지만 아무도 그만큼의 감각을 따라잡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남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어릴 때부터 직감했다. 그의 눈에는 빛이 단순한 밝음이 아니라 수백 가지의 결로 갈라져 있었고 나뭇잎의 초록도 계절마다 미묘하게 변해갔다. 그래서 그는 늘 세상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참 아름답다. 이 눈을 가지고 태어난 건 행운이야. 그러나 그 행운은 오래가지 않았다. 30을 넘긴 어느 날부터 작은 이상이 찾아왔다. 처음엔 아침에 눈을 뜨면 사물이 조금 뿌옇게 보였다.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더 심각해졌다. 신호등 불빛이 번져 보였고 책의 글자가 겹쳐 흐려졌다. 그는 안과를 찾았다.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시력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치료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는 머리를 저으며 웃으려 했지만 가슴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래도 그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새로운 약을 써보고 수술도 시도했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다. 결국 어느 날 의사의 목소리가 마지막 벼락처럼 그를 내리쳤다. 앞으로는 시력을 잃게 될 겁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그의 세계는 무너졌다. 세상은 순식간에 달라졌다. 익숙하던 길은 낯설고 위험한 곳이 되었고 좋아하던 책은 더 이상 펼칠 수 없는 종이가 되었다. 붓을 쥐고 캠퍼스 앞에 서 있어도 허공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세상과 단절된 느낌에 사로잡혔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단순히 풍경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무력해졌다는 감각,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자괴감이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흐릿하게만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주저앉아 흐느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끝났다. 그의 아내는 곁에서 눈물을 훔쳤지만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은 위로하려 했지만 그 어떤 말도 마음에 닿지 않았다. 밤이 되면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러나 어둠과 빛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눈은 점점 더 무력하게 닫혀갔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가두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속 어둠은 점점 짙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직 초등학교에 다니던 그의 어린 딸이 그의 손을 잡았다. 작은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그를 붙잡았다. 딸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눈이 되어드릴게요. 그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리는 마법 같은 언어였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딸을 끌어안았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따뜻한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로 딸은 매일 아버지의 세상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말했다. 아빠, 오늘은 하늘이 아주 맑아요. 구름이 솜사탕처럼 떠 있어요.
바람은 조금 차갑지만 기분 좋아요. 길을 걸을 때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지금 앞에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어요. 노란 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어요. 마치 황금빛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는 그림책을 펼쳐 읽어주었다. 여기 보세요. 파란 강 위에 빨간 배가 떠 있어요. 배 주위에는 꽃이 가득 피었고 해가 비치고 있어요. 그녀의 설명은 단순히 사물의 모양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빛과 색과 감정을 담아내는 언어였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딸의 목소리를 따라 세상을 다시 그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다시 색이 돌아왔다. 물론 실제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딸의 언어가 그에게 상상의 붓을 쥐어주었다. 그는 다시 풍경을 마음으로 그릴 수 있었다. 바람의 냄새와 나뭇잎의 흔들림, 구름의 움직임까지 딸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살아났다. 딸의 목소리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그 사랑은 어둠 속에서도 등불처럼 빛났고 그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었다. 그는 깨달았다. 세상을 보는 것은 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며 상상으로 그릴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준 것은 바로 딸이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끝난 게 아니다. 내 곁에 이 아이가 있는 한 나는 여전히 세상을 볼 수 있다. 딸은 아버지의 눈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그것은 단순히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시간까지 딸은 아버지에게 세상을 들려주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은 시력뿐이었지만 딸은 아버지가 세상을 여전히 살아있는 색깔로 느낄 수 있도록 언어와 감각으로 세심하게 채워주었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 딸은 가장 먼저 하늘을 설명했다. 아빠, 오늘은 하늘이 아주 투명해요. 파란색이 바닷물처럼 깊고 구름이 솜사탕처럼 천천히 떠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그 하늘을 상상했다. 딸이 만들어주는 언어의 그림은 그의 머릿속에서 빛이 되어 번져갔다. 그는 더 이상 아침이 두렵지 않았다. 학교에 가기 전 딸은 아버지 손을 잡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길가의 핀 꽃을 보며 설명했다. 여긴 노란 민들레가 피어 있어요. 옆에는 하얀 꽃들이 있는데 마치 작은 별이 땅 위에 떨어진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 설명을 듣고 마음속으로 꽃밭을 그렸다.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그 위를 날아다니는 나비, 햇살에 빛나는 이슬까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딸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작은 개미가 줄을 지어가는 모습, 골목벽에 비친 그림자, 빨래가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까지 아버지에게 전해주었다. 그 모든 설명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아버지가 다시 세상을 느끼게 하는 달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딸은 책을 펼쳤다. 아버지가 좋아했던 그림책과 화집을 들고 와 한 장 한 장 소리 내어 읽었다. 그리고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세심하게 묘사했다. 아빠, 이 그림에는 파란 강이 있어요. 강 위에 빨간 배가 떠 있고 그 위에 아이가 웃고 있어요. 강 옆에는 꽃이 가득 피어 있는데 노란색, 주황색, 분홍색이 섞여 있어서 무지개 같아요. 아버지는 딸의 설명을 들으며 손끝으로 종이를 더듬었다. 보이지 않지만 마치 눈앞에 장면이 펼쳐지는 듯 생생했다. 딸은 점점 언어의 힘을 키워갔다. 처음에는 단순히 색과 모양을 설명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묘사는 더 깊어졌다. 색깔이 주는 감정, 풍경 속에서 느껴지는 기운, 그곳에 있을 법한 냄새와 소리까지 덧붙였다. 아빠, 지금 강 위에는 노을이 져서 하늘이 주황색이에요. 그런데 그 주황색이 점점 붉게 변하고 있어요. 마치 하늘이 따뜻한 담요를 덮은 것 같아요. 공기는 차갑지만 그 빛을 보면 마음은 따뜻해져요. 아버지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딸의 언어로 다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말이면 딸은 아버지를 미술관으로 이끌었다. 아버지는 처음엔 두려웠다. 그림을 볼 수 없는데 그곳에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딸은 고집스러울 만큼 단호했다. 아빠, 그림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시장 한가운데서 딸은 그림 앞에 서서 설명했다. 이 그림은 바다예요. 파란색이 여러 겹으로 겹쳐져서 깊이를 만들었고 하얀 파도가 부서지고 있어요. 멀리 배가 있는데 아주 작게 그려져 있어요. 바다의 크기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그린 것 같아요. 아버지는 눈을 감고 딸의 설명을 들으며 마음속에 거대한 바다를 펼쳤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는 듯했다. 그는 비로소 알았다. 미술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을 열어준 건 다름 아닌 딸이었다. 딸의 언어는 아버지에게 단순히 세상을 보여주는 역할을 넘어 새로운 감각을 깨워주었다. 그는 이제 귀로 세상의 소리를 더 섬세하게 들었고 손끝으로 사물의 질감을 더 깊게 느꼈다. 비 오는 날 창문에 맺히는 빗방울 소리, 길모퉁이에 핀 꽃잎의 거친 결,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모두가 그의 세계를 채우는 색이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은 딸의 설명으로 연결되고 확장되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어둠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세상을 보고 있었다. 단지 눈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딸은 그의 눈이자 귀였고 동시에 세상을 다시 살아내게 한 힘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그에게 물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시나요? 그러면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내 딸 덕분에 매일 세상을 보고 있네. 눈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말이지. 그의 어둠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린 딸의 목소리, 그녀의 언어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딸이 매일 세상을 설명해준 덕분에 그는 다시 그림 앞에 앉을 용기를 얻었다. 눈은 이미 빛을 잃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풍경이 살아있었다. 그의 손끝이 공허하게 허공을 헤매던 시절은 끝났고 이제는 딸의 언어가 그의 손을 이끌었다. 어느 날 딸은 아버지에게 종이와 색연필을 건네주며 말했다. 아빠, 다시 그려봐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는 처음에 망설였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딸은 단호했다. 아빠, 눈으로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색깔을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딸은 색연필을 하나씩 손에 쥐어 주었다. 이건 파란색이에요. 시원한 바다 같아요. 이건 노란색이에요. 햇살이랑 비슷하죠. 이건 초록색, 숲의 향기가 나는 색이에요. 아버지는 손끝으로 색연필의 질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눈으로 색을 볼 수 없었지만 딸의 목소리를 통해 색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파란색을 쥘 때마다 시원한 바람이 떠올랐고 노란색을 잡을 때면 따뜻한 햇살이 마음을 감쌌다. 초록색을 잡으면 나무 향기와 흙냄새가 떠올랐다. 색은 더 이상 단순한 시각의 개념이 아니라 감각 전체로 다가왔다. 그는 천천히 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삐뚤삐뚤했지만 딸은 차분히 설명하며 그의 손을 도왔다. 아빠, 지금은 하늘을 그려보세요. 넓게 크게. 그 위에 구름도 조금 그려요. 구름은 둥글둥글하게요. 그는 딸의 설명을 들으며 손을 움직였다. 눈앞에 실제 그림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 캔버스에는 선명한 하늘과 구름이 떠올랐다. 그는 오랜만에 붓을 쥔 듯한 설렘을 느꼈다. 그날 밤 완성된 그림은 보기에 어설펐을지 몰라도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와 딸이 함께 그린 세계였다. 그는 손끝으로 그림 위를 더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다시 그릴 수 있을 줄 몰랐어. 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는 여전히 화가예요. 눈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는 화가요. 그 후로 그는 매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딸은 그의 옆에서 변함없이 설명을 이어갔다. 날씨가 맑은 날이면 하늘이 오늘은 투명하게 열렸어요. 새들이 줄지어 날아가고 있어요. 라고 말해 주었고, 비 오는 날이면 창문에 물방울이 맺혔는데 마치 유리 위에 작은 보석이 가득 붙은 것 같아요. 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마음속에서 풍경을 그렸고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그림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하고 느끼는 것임을 그는 매일 체험했다. 시간이 지나자 그의 그림은 점점 달라졌다. 시각적 완벽함은 없었지만 대신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딸이 설명한 하늘은 그의 그림에서 자유롭고 넓게 펼쳐졌고 그녀가 묘사한 꽃은 단순한 형태 속에서도 강렬한 생명력을 뿜어냈다. 그림을 본 이웃들은 놀랐다. 정말 앞이 안 보이시나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그림이 가능하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 딸이 내 눈이 되어주니까요. 나는 그저 그 목소리를 따라 그린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감탄했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림을 바라보았다. 딸과 함께한 그림 그리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녀가 서로를 연결하는 달이었다. 딸은 아버지를 위해 세상을 설명하며 점점 더 세심하게 관찰하는 눈을 키웠고 아버지는 그 설명을 통해 다시 세상을 느끼며 마음속 풍경을 캔버스에 옮겼다. 둘의 호흡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연스러워졌다. 아버지가 선을 긋다 멈추면 딸이 즉시 말했다. 조금만 더 오른쪽이에요. 거기 꽃이 있어요. 아버지는 웃으며 다시 선을 그었다. 그 순간 그림은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라 부녀의 사랑과 신뢰가 담긴 삶의 기록이 되었다. 어느 날 딸은 학교 숙제로 우리 가족 이야기를 쓰게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와의 일상을 글로 옮겼다. 우리 아빠는 눈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제 설명을 듣고 마음으로 세상을 보세요. 우리는 함께 그림을 그려요. 아빠는 제 눈이고 저는 아빠의 손이에요. 선생님은 그 글을 읽고 눈시울을 붉혔다. 글은 교내 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 그날 이후 더 많은 이웃들이 아버지와 딸의 그림을 보러 집을 찾았다. 그림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다.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마음이 그린 그림이네요.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아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 선명하게 세상을 보고 있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누구보다 깊이 풍경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모든 세계를 열어준 열쇠는 딸의 사랑이었다. 딸은 그의 어둠 속에서 빛이 되었고 그의 캠퍼스 위에 새로운 세계를 펼쳐준 진정한 예술가였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눈은 닫혔지만 내 마음의 눈은 지금 이 아이 덕분에 활짝 열려 있다. 부녀의 특별한 일상은 처음에는 가족과 가까운 이웃들에게만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계기는 단순했다. 딸이 학교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림을 그린 경험을 발표한 것이었다. 어린 딸의 목소리는 서툴렀지만 진실했고 발표를 들은 교사와 학생들은 모두 숨죽여 귀 기울였다. 제 아빠는 눈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아빠에게 세상을 설명해 드려요. 우리는 함께 그림을 그려요. 저는 아빠의 눈이고 아빠는 저의 마음이에요. 순간 교실 안은 고요해졌다. 말없이 눈시울을 훔치는 아이들도 있었고 교사는 발표가 끝난 뒤 박수를 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진짜 세상의 빛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날 이후 이 이야기는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마을 신문에도 소개되었다. 기사의 제목은 단순했다. 눈을 잃은 아버지, 눈이 되어준 딸. 그러나 그 제목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신문에는 그들이 함께 그린 그림 한 장이 실렸다. 비록 서툴고 어딘가 비뚤어진 선들이었지만 그림 속에는 아이가 말한 노란 꽃과 푸른 하늘이 담겨 있었다. 그림을 본 독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그림이다. 기사는 빠르게 입소문을 탔고 곧 더 큰 지역 방송국에서도 그들을 찾았다. 방송 기자는 처음에 단순한 미담 정도로 생각했지만 실제로 부녀의 그림 그리는 과정을 지켜본 후는 말이 달라졌다.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딸의 설명을 들으며 선을 그리고 색을 입히는 모습, 그리고 둘이 서로를 믿으며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은 카메라에 잡히기만 해도 감동적이었다. 촬영을 마친 기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오늘 저는 진짜 예술이 뭔지 배웠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런 게 진짜 사랑이지. 보이지 않아도 함께라면 세상을 그릴 수 있구나. 그림이 아니라 삶 자체가 예술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편지를 보냈고 어떤 이들은 직접 찾아와 그림을 보고 싶다고 했다. 작은 집은 하루아침에 많은 발길로 북적이게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와 딸은 변함이 없었다. 그들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그림을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서로에게 세상을 설명했다. 어느 날 한 미술관에서 연락이 왔다. 부녀의 그림을 전시하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그림에 담긴 사연과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내 그림은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게 아니네. 나는 그저 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야. 그러나 딸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아빠, 이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줘요. 결국 그는 딸의 설득을 받아들였다. 전시회는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림들은 서툴고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아버지의 마음과 딸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은 그림 앞에서 한참 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이 그림은 세상을 다시 보게 만들었어요. 사랑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색깔이네요. 전시회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이들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해외 언론에도 소개되었다. 외국의 한 유명 화가는 그림을 본 뒤 이렇게 말했다. 이 작품들은 완벽한 구도나 세련된 색채와는 상관없다. 이건 사랑과 신뢰가 그려낸 예술이다. 나는 평생 그림을 그려왔지만 이런 울림은 처음이다. 그 말은 곧 기사 제목이 되어 퍼져나갔다. 세계 곳곳에서 그들에게 초청장이 날아왔다. 그러나 아버지와 딸은 멀리 가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작은 집과 마을, 그리고 강가와 숲길을 걸으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사람들의 관심은 뜨거웠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오직 서로였다. 아버지는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의 풍경을 그리고 딸은 아버지의 손끝에서 다시 세상을 배웠다. 딸은 점점 더 세심한 언어를 사용했고 아버지는 점점 더 자유롭게 그림을 펼쳐냈다. 이제 그들의 그림은 단순히 색과 선의 조합이 아니라 삶의 기록이자 사랑의 증거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았다. 이 부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집안의 사연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눈이 보이지 않아도 마음이 있으면 세상을 볼 수 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절망도 희망으로 바뀐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딸은 점점 자라났다. 어린 소녀였던 그녀는 이제 청소년이 되었고
아버지의 곁에서 여전히 눈이 되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단순히 사물과 풍경을 설명하던 아이에서 이제는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전해주는 성숙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넓고 다채로웠다. 그것은 모두 딸의 언어와 감정, 그리고 사랑 덕분이었다. 어느 봄날 마을에서는 두 번째 전시회가 열렸다. 첫 전시 이후 세상이 그들의 이야기를 주목했지만 이번 전시는 규모와 의미가 달랐다. 이번에는 단순히 그림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부녀가 함께 살아온 시간을 기록하는 장이었다. 전시장에는 아버지가 딸의 설명을 들으며 그린 수십 점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 그림들에는 파란 하늘, 노을진 바다, 활짝 핀 꽃밭, 빗방울이 맺힌 창문 같은 일상의 풍경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다. 모든 그림은 아버지와 딸이 함께 본 세상이었고 그들만의 언어와 사랑이 녹아 있었다. 전시장 한쪽에는 딸의 일기장이 함께 전시되었다. 거기에는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세상을 설명하며 쓴 기록들이 있었다. 오늘은 하늘이 아주 파랬다. 아빠가 웃으셨다. 빗소리를 설명했더니 아빠가 그 소리를 그림으로 그렸다. 나는 아빠의 눈이고 아빠는 나의 세상이다. 일기장을 읽은 사람들은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 그림과 글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작품, 하나의 인생, 하나의 사랑이었다. 전시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아이들의 교사와 친구들,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먼 도시에서 온 관람객도 있었다. 그들 중에는 미술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장애를 가진 가족을 둔 이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그림 앞에서 멈춰서서 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다. 이건 그림이 아니라 삶이다.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다는 걸 알려준다. 그날 전시회장에서 기자가 딸에게 물었다. 아버지에게 세상을 설명하는 게 힘들지 않았나요? 딸은 잠시 웃더니 고개를 저었다.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아빠에게 설명해 주려고 세상을 더 자세히 보게 되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 것도 저는 멈춰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 말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아버지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국 딸 자신도 더 깊은 눈을 갖게 된 것이었다. 아버지는 옆에서 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 아이 덕분에 세상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눈이자 내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아이가 내 눈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통해 다시 태어난 겁니다. 순간 전시장 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 소리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그들의 삶과 사랑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었다. 세월이 더 흘러 딸은 성인이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위해 시작했던 설명을 이제는 더 넓은 세상에 전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미술과 문학을 함께 공부하며 언어로 그리는 그림을 작품화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쓴 책에는 아버지와 함께한 이야기와 설명들이 담겨 있었고,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나는 아빠에게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설명했지만, 사실은 아빠가 나에게 세상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 책 속의 이 문장은 수많은 독자들의 마음에 남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았다. 그는 딸의 목소리를 통해 여전히 세상을 보고 있었다. 아니, 그는 이제 누구보다 더 깊이 세상을 보고 있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마음으로 보는 것이 더 크고 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딸은 더 이상 단순히 그의 눈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세상이었고, 그의 희망이었으며, 그의 예술이었다. 마지막 전시회에서 아버지는 무대에 올랐다.
그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마이크 앞에 섰다. 조용히 숨을 고른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제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보다 많은 것을 봤습니다. 내 딸이 내게 세상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내 눈이자 내 세상이었고 나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관객들은 눈물을 훔치며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들을 이렇게 불렀다. 세상을 눈이 아닌 사랑으로 본 부녀.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의 기적이었고 동시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함께라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 사랑은 눈보다 강하고 언어는 빛보다 멀리 퍼져나간다는 진실이었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전시장을 나서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어둠 속에 있지만 세상 누구보다 빛 속에 살았다. 내 눈을 잃은 날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었다. 내 딸이 내 눈이 되어 주었기에 나는 누구보다 많은 세상을 보았다. 그리고 딸은 그 순간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아빠, 오늘 하늘은 별이 가득해요. 별빛이 마치 우리 이야기 같아요. 꺼지지 않고 영원히 반짝이고 있어요.